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보트칠성 김하연 작가입니다. 우리 합격을 위한 긴 여정을 김하연 작가의 동영 모의고사와 함께 100점의 꽃을 피우자 동백꽃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자료는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동백꽃 5회 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꼭꼭 누르고 시작해주세요. 이 시간에는 동영 모의고사 제5회입니다. 제5회는 우리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제30회, 30회 문제를 옳은 지문은 틀린 지문으로, 틀린 지문은 옳은 지문으로 변형한 겁니다. 기출문제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모의고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61번부터 70번까지 10문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61번부터 하겠습니다. 갑은 그 소유의 동그라미입니다. X건물 일부까지 동그라미, 일부에 관해서 을명의로 전세권 설정하였다. 옳은 겁니다. 1번, 을의 전세권이 법정은 등기 없이죠. 법정 갱신된 경우, 여기는 뒤에 존속기간을 물어봤네요. 자, 그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그럼 정함이 없으면 313조에서 각 당사자 둘 다 언제든지 소멸 청구할 수 있고 6개월 지나면 끝나는 거죠. 자, 1번이 정답이고 2번 존속기간 만료 시 을, 전세권자 을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을은 전세권에게서 X금을 전부죠. 전체에 대한 경매 신청 동그라미 이거 할 수 없다죠. 일부 전세권자라 전부를 경매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이게 헷갈리면 절대 안 됩니다. 3번 존속기간 만료 시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 반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기간이 끝났으니까 양도할 수 있습니다. 4번 갑이 X건물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을은 대항력이 있어요. 따라서 이제 갑이 아니라 신소유자 병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설정자 갑은 의무를 면합니다. 5번 전세권이죠. 전세권자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 목적물 현상을 유지를 위해서 제출한 통상 필요비 X,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필요비 청구 못합니다. 또 통상이란 말에 주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전세권 나오면 면도칼로 확 빼서 필요비에 사정없이 확 그으라 했죠. 그래서 전피를 싫어한다. 확 그어버립니다. 이 통상 보고 묶으면 안 돼요. 제가 사조음식 확 그라 했죠? X.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62번. X건물에 대한 갑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랬나요? 문제를 이해 잘하세요.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기억. X건물 물건이 소유자가 갑인지 여부. 이건 영향을 미치죠. 내 걸 내가 유치하는 거 아니죠. 유치권은 타 물건에 성립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영향을 미친다. 니은 X에 관해서 생긴 채권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이것도 영향을 미치죠. 채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유치권 아직 성립되지 않지만 도래해야만 유치권 성립합니다. 이것도 영향을 미친다. 디귿 X에 대한 갑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 점유가 아닌 한 그 다음 직접 점유인지 간접 점유인지 여부 이건 영향을 미치지 않죠. 자,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 점유가 아니래요. 그럼 채무자에게 물건을 돌려준 게 아니죠. 아니라면 직접 점유인지 간접 점유인지 상관없죠. 둘 다 유치권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디귿은 정답에 빠집니다. 리을 X에 대한 갑점유가 불법 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 이거 영향을 미치죠. 불법 점유라면 유치권 성립되지 않지만 불법 점유가 아니어야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미음 X에 관해 생긴 채권에 대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채무자와의 약정 동그라미 약정이 있었는가 이거 영향 미치죠. 유치권은 물권이지만 임의규정이라 폐지약정 유효거든요. 따라서 이 폐지약정이 있으면 유치권 성립하지 않고 폐지약정이 없어야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디귿만 틀려서 정답은 4번으로 갑니다. 63번 사례가 복잡하네요. 그럼 문제 체크를 잘해야 됩니다. 자, 잘해볼게요. 63번 갑은 그 소유 동그라미입니다. 나대지 X 동그라미 X에 대해 을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해서 동그라미 쳐요. 을명의 저당권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 저당권은 토지에 있는 겁니다. 설정하였다. 이후 병은 X 토지에 건물 Y를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갑으로부터 X 토지 임차하여 자 Y를 완성 동그라미. 누가 완성했죠? 써요. 병이 완성했죠. 완성한 후 그다음 Y의 세모 쳐요. 세모 치세요. Y 건물의 정명위에 저당권 세모 그리고 써요. 정. 그러면 첫째 줄에 동그라미 쳤죠. 나대지 X 을명의 저당권. 그러니까 을 저당권은 나대지 토지에 있는 것이고 셋째 줄에 세모 쳤죠. 정 저당권은 어디에 있어요? Y 건물에 있는 겁니다. 그럼 자, 처음에 갑소유 나대지에 자, 을 저당권이라고 동그라미 2개 쳤죠. 그리고 병이 토지를 임대차에서 병이 건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세모 쳤죠? 저당권 정 Y 정 세모 쳤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옳은 겁니까? 자, 아까 이 그림 봤죠? 이제 옳은 거 물어봤죠? 자, 동그라미 1번. 을은 자, 가로 쳐요. 갑에 대한 채권과 분리하여 괄호. 그럼 피담보 채권 즉 엄마랑 분리해서 자신의 저당권 새끼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답니다. 2번. 을이 X에 대한 저당권 실행하는 경우 Y에 대해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는가? 그럼 일괄경매는 설정자 소유 건물에 됩니다. 그러면 토지는 갑소유인데 건물은 설정자 갑소유가 아니네요. 병건물이죠. 따라서 일괄경매 청구할 수 없다. 2번이 정답이고 3번. 정의 Y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무가 경락을 받아 대금 완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X에 대한 자 임차권 동그라미 종된 권리도 경락이 무에게 이전된다죠. 즉 위쪽 그림에서 자 건물의 정의 저당권을 취득하면 이 저당권은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 임차권에 효력을 미칩니다. 따라서 미치니까 경락이는 건물과 임차권, 종된 권리 취득한다. 그래서 이전됩니다. 4번 정의 Y죠. 지금 정의 Y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을 저당권이 소멸합니까? 을 저당권은 색깔이 달라요. 을 저당권은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라 건물과 상관없죠. 소멸하지 않는다. 5번 갑이 X를 자 매도 동그라미 매매한 경우 을은 매매대금 동그라미 매매대금 내에서 물상대 있고 행사할 수 없다죠. 물상대는 사유가 정해 있어요. 멸실, 훼손, 공용징수라고. 매매 없죠. 임대차 없죠. 따라서 매매대금 X, 차임 X.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역시 4번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거 그랬나요? 그럼 자 원칙 종물, 부하물에 미칩니다. 기억 저당권 설정 자 이전 동그라미 이전 저당 부동산 종물 동그라미 종물로서 분리 판출되지 않은 거 미친다. 니은 저당권 설정 자 이후에 동그라미 쳐요. 이후 저당 부동산에 부하물 동그라미 쳐요. 부하물로서 분리 판출되지 않은 거 다 미친다. 그러니까 기억은 설정 이전이고 니는 설정 이후인데 저당권 설정 전이든 후든 따지지 않고 종물 부하물은 다 미친다. 디귿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죠. 이전이 틀렸네요. 이후에 저당 부동산으로 발생한 저당권 설정자의 차임채권 동그라미 이게 과실. 그러니까 저당권은 원래 과실에 미치지 않지만 압류 이후에는 예외적으로 과실에 효력이 미치고 압류 이전 X. 그래서 디귿이 2번이 정답이죠. 65번 자 계약법이네요. 계약금 설명 옳은 겁니다. 이번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이죠. 565조가 해약금 성질을 갖습니다. 위약금 성질을 가지려면 위약금이라는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됩니다. 니은 매수인이 동그라미 쳐요. 이행기 전 동그라미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사선을 끊어요. 그럼 이행기 전에도 이행에 착수할 수 있죠. 그럼 이행에 착수했으니까 둘 다 계약금 해지할 수 없다. 그 뒤에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 해지할 수 없다죠. 디귿은 제일 끝에 공탁이 한다. 틀려요.
자, 디귿. 매도인이 계약 은폐익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이행 제공을 하였는데 매수인이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할 필요 없죠. 다 틀려서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제3자를 위한 계약을 공부하겠습니다. 갑에게 X가 있는데 을과 3억에 매매하면서 갑이 요청했죠. 제가 소유권 넘겨드리면 매매 대금은 제가 아니라 병에게 대금을 갖다 주세요라고 갑이 요청하니까 을이 알았다고 승낙했습니다. 그럼 이제 갑이 요약자고 을이 낙약자, 병이 수익자가 되죠. 그럼 자 여기서 갑과 을 중에 누가 병에게 대금을 줘야 되죠? 을이 줘야 되죠? 을이 채무자고 갑이 채권자, 병이 제3자가 됩니다. 자 그럼 병을 위한 계약을 갑과 을이 체결했죠. 그 빨강색, 이 빨강색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이게 기본관계, 기본이라 보상관계고 한편 갑과 병도 뭔가 있겠죠. 이게 대가관계입니다. 자 그럼 대가관계는 빨강색과 겹친 적 없으니까 대가관계 하자나 흥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가관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더라도 빨강색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지켜야 됩니다. 따라서 대가관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더라도 갑은 을에게 소유권 넘겨야 되고 을도 병에게 돈 줘야 됩니다. 돈 못 주겠다고 대항할 수 없습니다. 반면 낙약자 을은 빨강색 기본관계에 생긴 항변으로는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즉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을은 병에게 돈 못 주겠다고 대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병이 을에게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하면 을이 그럽니다. 제가 안 준다는 게 아니라 매매계약이 동시행이라 갑이 나에게 소유권을 넘기지 않으면 나도 아직은 돈 못 줘라고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두 개 색깔 잘 비교하세요. 그 다음 제3자주의가 중요한데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제목을 잘 보세요. 계약은 갑과 을이 했죠. 그럼 제3자는 계약 당사자 아니니까 해제 취소 못합니다. 그 효과로서 원상회복 청구권이나 원상회복 의무도 없고 취소 못하니까 취소 효과인 부당이득 반환 의무나 청구도 못합니다. 즉 아래 그림에서 자 을이 병에게 먼저 1번 3억을 다 지급했어요. 지급한 다음에 2번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가 되면 을은 3억을 다시 돌려받아야겠죠. 근데 병은 받은 3억을 부당이득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에게 청구 못합니다. 을은 갑에게 청구합니다. 그 다음 자 병은 을에게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을은 돈을 줘야 되는데 을이 안 주잖아요. 그럼 손해가 생기면 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못하지만 해지는 갑이에요. 그럼 병은 3억을 못 받았으니까 을에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자, 저 계약 내용에 병이 나오죠. 갑과 을 계약에서 병에게 3억을 주기로 했죠. 따라서 제3자는 이 계약 속에 포함된 자이고 이 계약을 통해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제3자는 민법 전체에서 제3자 보호가 안 됩니다. 비통착하강 선의 3자 보호한대요. 해제의 3자 보호되지 않는다. 이렇게 제3자의 주의 3개를 쭉 정리했습니다. 66번 갑이 요약자입니다. 을이 낙약자, 병을 수익자라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옳은 겁니다. 1번 갑은 자 가로쳐요. 대가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가로 자신이 기본관계기에서 을에게 부담하는 채무행을 거부할 수 없다죠. 대가관계가 무효가 되더라도 갑은 을에게 소유권 넘겨야 된다 그랬죠. 2번 갑을 간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병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3억을 줬더라도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갑에게 받으라 했죠. 3번 병이 수익을 삽시한 후 갑이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병은 을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자기가 입은 자 손해배상 동남이 이거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4번 갑과 을 간의 계약이 갑이 자 차고 동그라미 착오로 취소된 경우 그럼 병은 제3자 보호 안 돼요. 병은 착오 취소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해서 맞았죠. 제3자 보호되지 않는다.
4번이 정답이고 5번 수익을 삽시한 병은 을이죠. 을이 돈 주니까 을에게 이행 청구하는 거죠. 자, 67번 해제의 3자인데 자 상단에서 해제의 3자로 보호되려면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외워요. 해삼 등기 외웠죠? 해삼 등기 외우세요. 다른 3자는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해제의 3자만 우리 판례가 등기를 요합니다. 해삼 등기 꼭 외우세요. 그럼 해제 전 3자가 등기했다면 악의도 보호되는데 해제 후에는 선의만 보호됩니다. 그러니까 해삼 등기 외웠죠? 그럼 자 채권을 등기할 수 있나요? 채권을 등기할 수 없죠. 따라서 채권에 이해관계 맺은 3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등기할 수 없으니까. 그럼 67번 계약 해지 시 보호되는 3자에 해당하는 자네요. 그럼 채권 보호한대요. 기억에 채권 보여요? 채권 동그라미 보호한된다. 디귿의 채권 보여요? 동그라미 보호한된다. 그럼 답은 그냥 2번 니은입니다. 자, 기억 보세요. 이제 계약 해지 전 그 계약상의 채권 동그라미. 그럼 채권 등기 못하죠. 보호 안 돼요. 채권을 양수하고 그 뒤에 원래 볼 필요 없어요. 자,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질문하지 마세요, 제발. 양수하기를 피보존 권리로 하여 어머 무서워라. 다음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어머 무서워라. 받은 채권자 등기 안 했죠. 별짓을 해도 보호되지 않는다. 자, 니은은 어떤 말이 제일 중요합니까? 니은은 어떤 말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 여기 문제집에 어떤 말에 동그라미 쳐 있어요? 가압류? 가압류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자, 니은 매매계약에 의해서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된 자, 부동산 동그라미. 부동산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을 계약 해제 전에 이제 가압류 동그라미. 가압류가 두 번째. 뭘 가압류했죠? 부동산. 만약에 채권을 가압류하면 등기 못해서 보호되지 않는데 여기처럼 부동산이나 목적물을 가압류했다가 등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니은은 보호됩니다. 디귿 계약 해지된 계약상 채권 동그라미 보호한대요. 그래서 니은 2번이 정답입니다. 해삼 등기 꼭 외우고 채권 X. 68번 합의네요. 합의 해지 설명 옳은 겁니까? 그럼 합의 해지는 뭐든지 약정 합의에 따르고 법조문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해제의 3자 보호 규정만 적용되죠. 기억 1번 계약을 합의 해지할 때 원상회복에 관해서 별도로 약정할 필요 없죠. 해지한다는 청약과 승낙이 일치하면 되고 원상회복은 약정할 필요 없습니다. 2번 계약이 합의 해지된 경우 다른 사정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약정했나요? 합의한 적 없죠. 그럼 할 수 없다. 3번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을 금전에 대해서 특약이 없는 한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할 의무 없다. 이게 맞았죠? 이자 주기로 합의했나요? 그런 특약 없죠? 그럼 이자 의무 없다. 4번 계약의 합의 해제가 관한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변경을 가해 승낙한 때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는 거죠. 5번 합의 해지의 경우에도 법정 해지의 경우와 같이 제3자 권리가 보호된다. 그래서 합의 해지에는 법정 해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우리 판례가 여기 해지의 3자 보호 규정만 적용해줍니다. 정답은 3번. 69번 매매계약 설명 옳은 겁니까? 1번 불락이 싸유 외웠죠? 매매계약은 매매나 교환, 임대차는 불낙이 싸유, 불려식, 낙성, 쌍무, 유상. 그래서 1번은 매매는 낙성이 아니라 낙성 맞았죠? 낙성, 불낙이 싸유. 1번이 정답이네요. 2번 매매계약은 유상 맞고 편무가 아니라 쌍무. 3번 매도인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죠. 4번 타인 권리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타인 권리 매매 유효입니다. 5번은 다 임의 규정이라 약정이 유효하죠. 5번은 매매 계획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이 의한다죠. 그 뒤에 다 틀렸죠. 그 약정에 의한다. 다 틀렸습니다. 임의 규정. 정답은 1번. 불락이 싸유 꼭 외우세요. 다음 이제 매매계약에서 과실 기속을 보겠습니다. 먼저 법조문이 587조가 있는데 이 587조를 읽어보면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했단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587조는 매수인이 대금 지급하지 않은 걸 전제로 쓰는 겁니다. 법조문 읽어봐도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했단 말이 없죠. 그럼 지급하지 않은 겁니다. 이걸 전제로 쓴 게 587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과실을 누가 취득하는가는 돈을 줬는가 물건을 인도했는가 보는 겁니다. 뭘 봐요? 돈을 지급했는가 물건을 인도했는가 그게 기준이고 다른 것 기준 아닙니다. 첫 번째, 갑물건을 을과 매매했는데 매수인이 돈 주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값도 인도하지 않았다. 그동안에 이 물건에 생긴 과실, 월세 같은 건 당연히 내 거 매도인이 취득합니다. 두 번째,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했는데 매수인이 돈 주지 않았다 그랬죠? 근데 갑이 먼저 물건 인도했네요. 그럼 이 물건 누가 사용 수익하죠? 을이 하죠. 그럼 사용 수익 대가가 과실이라 을이 사용하니까 사용 수익 대가 과실은 을이 취득합니다. 근데 아직 을은 돈 안 줬잖아요. 그럼 을은 인도 받은 날로부터 돈 줄 때까지 갑에게 이자까지 가산해주면 갑에게 큰 손해가 없습니다. 이게 587조입니다. 다음 그 아래는 법이 없어요.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했는데 을이 돈 줬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왼쪽의 법조문 587조와 상관없습니다. 을이 먼저 돈 줬죠. 그럼 갑은 물건을 인도해야 할 텐데 갑이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동안에 생긴 과실은 을을 줘야 공평하죠. 갑은 돈을 먼저 받아서 이자 수익을 취득하니까 과실도 갑이 가지면 불공평합니다. 이때는 과실은 매수인 을에게 줘야겠죠? 이게 대부분 판례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우리나라 어떤 책에도 없고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 네 번째는 오직 저만 설명드려요. 우리나라에서.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했는데 매수인이 돈 줬네요. 그러니까 왼쪽 법조문과 상관없죠. 그럼 매도인도 물건 인도했다. 그럼 둘이 할 일 다 했죠. 그럼 과실은 을이 취득하고 당연히 돈은 갑이 사용해서 이자 수익은 갑이 취득하고 이건 둘이 할 일 다 했죠. 그럼 앞으로 얼굴 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건 너무 당연해서 우리나라 어떤 책에도 없고 시험에도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설명드린 이유가 이제 여러분들이 경우수를 따져요. 윗칸 첫 번째에서 첫 번째 그림 XX고 오른쪽에 XO, 아래 칸 OX. 그러니까 OO는 뭐라고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물어보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과실 취득한가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가지가 기준이에요. 물건을 인도했는가, 대금을 지급했는가. 그 두 가지가 기준이고 다른 것들은 기준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럼 70번. 갑은 그 소유 X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옳은 겁니다. 1번. X토지가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 주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인도채무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죠? 왜냐면 을도 돈 안 줬잖아요. 그럼 갑도 물건 인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2번 을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 동그라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그럼 을은 돈 안 줘도 되죠. 다음 X토지를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그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죠. 왜냐하면 첫째 줄에 정당한 사유 돈 안 줘도 되니까. 3번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이 잔대금 줄 필요 없잖아요. 인도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을이 잔대금 지급을 지체하였더라도 갑은 잔대금 이자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왜 그래요? 갑이 인도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럼 을도 돈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근데 1번, 2번, 3번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건 지금까지 시험에 뭐 10년에 한 번 나온 거예요. 기출문제라 제가 변형 문제니까 써놨는데 뭐 1, 2, 3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모르면 보지 마세요. 그냥 보지 마세요, 그냥. 다음 3번, 4번이 중요합니다. 3번. X토지를 아직 인도받지 못한 을이 그 다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미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로받았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을은 인도받지 않았죠. 그 다음 매매 대금을 완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을도 인도받지 않고 갑 그죠?
값도 돈 안 받았죠? 그러면 X토지 발생한 과실은 매도인 값. 아까 첫 번째 그림. 가격이 계속한다. 5번.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우리 퇴금을 완제했다면 아까 대법원 판례였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 발생한 과실은 을에게 계속되죠? 아까 대법원 두 번째 칸의 첫 번째, 세 번째 판례. 대법원 판례라 5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1, 2, 3 중요하잖아요. 모르시면 보지 마세요. 우리가 뭐 10년에 한 번 나온 것만 봅니다. 4번, 5번이 중요합니다. 자, 이 시간에도 10문제를 공부했습니다. 잘 모르거나 찍어서 맞힌 문제는 반드시 요약집 확인 작업을 거쳐야 실제 시험에서 정확히 맞힐 수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